네, 저희 2부 순서는 퍼스널 브랜드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굳이 빨리 지나가죠? 네, 잘 지내셨죠, 대표님? 그럼요. 네. 네, 너무 잘 지냈고 10월이잖아요. 이제 네, 벌써 이게 10월이에요. 바람이 남달라요. 네네. 네. 오늘 사실 제가 그 퍼스널 브랜드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자기 개발하고 훈련할까를 생각하다가 혹시 영화 중에 네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네. 보셨었죠? 저 영화 책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훈련된 방식으로 자신을 훈련하거든요. 혹시 그 훈련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도제. 네네. 도제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도제 교육의 핵심은 보통 초반에 진짜 이 허드렛 일부터 하는 거죠.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차근차근 일을 배워가는 방식인데요. 아마 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배우는 이제 방식이 19세기, 18세기의 그 예술가들이 도제로 배웠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아마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자기가 이렇게 도제로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선택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좀 허드렛 일이정정 굉장히 좀 고난과 좀 인내의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맞죠,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순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험난한 과정을 잘 뚫어갈 수 있을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도 첫 순서는 조윤심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오신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피아니스트는 네. 제가 좀 사심을 가지고 피아니스트요? 피아니스트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팬클럽 저 하나만 들어가는. 왜 네네. 그러냐면 이분이 제가 이제 그 딱 저기 했을 때 피아니스트계의 송중기. 그래요? 잘생기셨나요? 네,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이 굉장히 곱고 네네. 이 그 아리따운 남성인데 네. 그분이 이 자신의 그 하얀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음악 세계 추구하는 게 좀 남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피아니스트 네. 우리 공민. 네, 또 송중기라고 그럴 뻔했습니다. 네네. 공민 피아니스트를 네,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네, 대표님 송중기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일단 그래요? 희공리 하니까 좋아요. 네네. 공민 피아니스트입니다. 아직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 분이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한국 분인데 이상하게 또 일본 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 이미 그냥 바로 일본 분들로 인해서 매진 그래요? 될 정도로 이렇게 명망이 높은데 네네. 그 이유가 아마 이렇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면 알 수 있을 어떤 것 같습니다.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일본에 지진 피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피폐한데 이 피아니스트 이 공민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러 가서 일부러 그렇게 힘든 공간 그곳에서 이제 막 교회당 이런 데서 네. 피아노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다시 영혼을 이제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신 거예요? 네, 지금 정말 송중기 느낌 필 나죠? 같네요. 네. 조사진이 아마 제가 그 와. KT 올레스퀘어에서 그 책 출간 기념회 할 때 네. 제 공연을 좀 해주러 오셨을 때 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제가 저런 분을 여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이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로 저렇게 곱디고운 외모에 실력이 완전히 출중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그런 능력자가 되셨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3T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의 3T는 재능인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3T 중에서 오늘도 재능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피아노를 치는 예술가다 보니까 이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발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피아노를 쳤을까 싶었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건 또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6살 때부터 노래가 없는 그 연주곡을 음반에서 듣기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즐겨 들었는데 이제 피아노 학원에 보내긴 했는데 멘토가 없다 보니까 재능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그 예술의 전당에서 유명 오페라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보면서 가슴이 뛰면서 내가 평생 이 일에다가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네네.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피아노 해요. 중학교 때 시작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피아노를 안 한 거예요. 네네. 그냥 그런 생각만 하다가 예. 결국은 이제 예고 이제 음대를 그때 가게 됐고 군악대 활동을 하면서
그 진행을 하다가 예고 시절에는 또 작곡을 하고 부전공으로 트럼펫을 했지 사실은 피아니스트로서 이런 것들을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실용음악과를 가가지고 이 음악을 하다가 피아노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하다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이 피아노에 올인해서 본인의 길을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피아니스트, 현지적인 피아니스트 보면 굉장히 걸음마 할 때부터 피아노 똥똥 치면서 네. 그런 일화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 좀 독특합니다. 중학생 때조차도 시작하지 못했던 피아노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됐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어떤 혹된 자기만의 트레이닝 시간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네. 두 번째 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훈련법으로 자신을 다스렸나요? 그러니까 이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딱 생각한 그 일로만 내가 훈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이 명확한 표현 하나를 한 게 환경이 자신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래식, 팝, 재즈 전 장르를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장르든지 소화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사실 피아노를 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그 뮤지션들 있죠. 그런 그 세션 뒤에서 피아노를 쳤던 거예요. 그렇군요. 뭐 저희가 아는 윤도현이라든지 이런 밴드 뒤에서 피아노 치기도 했고 네. 웬만한 가수들 그 뒤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내 혼자 솔로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혼자 독립을 지금 준비를 해서 이제 나온 케이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또 이렇게 자기를 훈련했던 부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이것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편견 없이 음악을 듣고 훈련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되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면서 그곳에서 이 본인이 훈련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책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강연도 들으면서 그거와 함께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사 이게 소통이 되는 음악을 되게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약간은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인 감각에 있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걸 중간에서 음악으로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열려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는 반드시 피아노 있고 이렇게 장중한 곳에서만 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없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이제 대표님께서 다른 피아니스트 분들과 다른 네. 어떤 걸 차별화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찾아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을 선정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존에 클래식을 하던 피아니스트들은 사실은 팝이나 재즈 쪽으로 눈을 돌리면 굉장히 그거를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트렌디한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네. 작년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대학로에서 어쿠스틱 밴드랑 같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협연이라고 하죠. 이런 걸 네네. 해가지고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하는 뮤지컬. 그러니까 그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중간 정도 되는 그 네. 곡을 이제 공연을 끝에서 뒤에서 계속 막 배경음악도 넣어주고 하는 걸 딱 네. 보면서 아 이분은 어디에도 배경처럼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혼자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울림이 가능한 피아니스트라 제가 마음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피아니스트의 세계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견디는 그런 지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또 세 번째 T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본인이 시간을 견딘 그 지혜가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늘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 피아니스트로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라는 그냥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음악 자체는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을 하면서는 힘든 거를 잘 못 느꼈대요. 네네. 그런데 음악이 그거 혼자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인관계가 참 이 높은 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자체는 놀이였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벽쯤은 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 하나하나 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내 꿈을 향해 가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잘 가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3T로 오늘 이 자리에 오른 피아니스트 공민 씨의 이야기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조윤신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3가지 방법으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방법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멘토링은 환경이 나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라. 앞서서 공민 피아니스트가 한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네. 주어지는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네네. 나 스스로 환경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이미 환경이 주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주어진 환경을 뜯어고치지 못해 갖고 굉장히 불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충분히 하는 게 되게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게 충분해지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읽은 책에 딱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신발을 정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신발 정리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면 위에 상사는 그런 단순한 업무만 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서 그런 환경에서 나를 충분히 훈련하고 그 분야에 탑이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서 내가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처음 문구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환경이 나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구나 이렇게 싶었던 게요. 저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어학 공부를 해야 돼 뭐 했다면 스스로는 잘 못하고 학원 같은 데를 등록해서 그런 환경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주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었군요, 대표님.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냥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퍼스널 브랜드를 가진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제 요 방식대로 이 본인을 성장을 했는데요. 네. 내가 하는 일로 세상과 소통하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예, 들을 때마다 막 격한 공감은 안 돼요. 네, 이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MC인 경우에는 MC 말로?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법은 알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다 아는데 실제 진행은 안 해.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로 소통을 한다는 건 그쪽에서 실력을 계속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려면 기다리고 훈련하고 해서 어느 정도 고지를 차지해야 하고 그 고지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계속 그 내가 하는 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소통을 하라는 거죠. 다른 막 주변 변두리 그러니까 얘기나 이런 걸로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방법 남아있는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이것도 우리 그 피아니스트 공민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이죠. 네네. 꿈을 꾸며 현재를 견뎌라.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육아도 힘들고 막 상사도 날 괴롭히는 것 같고 세상이 전부 다 나한테는 왜 나한테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지금 꿈을 꾼다. 이게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아무리 높은 벽이 있다 하더라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꿈이 없다. 이게 제일 사실 심각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게 꿈을 꾸면서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조윤신 대표님의 멘토링 함께 하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한 주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성공을 부르는 생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사실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클로징으로 꼭 반드시 하는 건데요. 네네. 질문을 하라예요. 질문을 하면 나의 상태,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네. 당신은 당신과 거래할 의사가 있습니까? 질문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나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의 과제가 이제 질문으로 나의 상태 확인하기였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강한 질문이었죠. 너라면 너랑 일하겠는가? 뭐 이런 거죠. 너라면 너에게 월급을 주겠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 대답에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나 이 일 하면 얼마 줄 거야. 그리고 그 일에 가면은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거든요.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네네. 스스로 내가 나한테 질문을 좀 던져보고 내가 무언가 벽에 걸려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답이 없는 거를 세상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지난주에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내용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왜 보통 뭐 막 자존심 상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브랜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제임스의 방정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겠다고 내세운 것 대비 실제로 해낸 것. 이게 제대로 됐을 때 이제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해낸 게 없으면 브랜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존심을 올리고 싶고 뭔가 내가 자신감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한 그거를 실제로 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높아져야 나의 그렇죠. 자존심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거 공표한 게 만약에 없으면 제로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존심도 제로. 그런데 이거가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는 것만큼 해낸 네. 게 많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비례해서 자존심 지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주간 이제 내가 해낸 것, 또 예전에 내세웠던 것들, 앞으로 내세울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서 나 자신의 자존심 지수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하는 거는 네. 내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라고 네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먼저 하고 네. 실제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냈을 때 나의 자존감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또 나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 이렇게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순서죠. 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 소개를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보통은 뭘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으면 부담이 확 오지 않으세요? 많이 되죠. 네, 네, 그런-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그리고. 받죠. 예.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사실 내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부담 중에 그냥 딱 한 가지를 만약에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버렸을 때 내 일이 잘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책 제목은 버려야 보인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세상의 그 노벨상 수상자나 하버드대 교수, 퓰리처상 수상자, 21세기 최고의 사상가나 과학자 이런 분들에게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버려야 할 단 한 가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버렸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전 세계 1,800만 부가 팔린 오두막의 저자 윌리엄 폴령도 있고요. 네네. 미국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의 저자 앤디 앤드루스, 네네. 뭐 노벨 경제학 수상자 로버트 하우만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걸 버렸더니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아 계속 다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버려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봤을 때는 이 책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땡기네요, 이 책이. 네. 네. 특히 저처럼 이렇게 하루가 육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산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지나고 나면 한 일은 없는데 참 바쁘기만 했다 하시는 분들께 좀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꼭 한 주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렇게 순서까지 이야기 다양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는지 좀 소감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또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네. 여기 아마 그런 게 브랜드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 보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거, 생계를 위한 부분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의 재능으로 그걸 잘하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오히려 본인의 브랜드 파워가 올라간다라는 걸 국민 그 피아니스트의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이번 주 여러분 그냥 한 주 동안 아 내가 갖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걸로 누군가에게 공헌을 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회공헌 그리고 뭐 어떤 재능에 대한 기부 이런 것들이 참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자신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 알찬 내용 전해주신 조효심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